AI 혁명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방대한 데이터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 뒷이야기, AI가 실제로 서 있는 그 거대한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지금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AI는 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데이터지 하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AI는요, 데이터를 먹긴 먹는데 그 데이터를 씹어삼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을 식혀줄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파고 들어볼 거냐면요. 먼저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 전기 먹는 하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전력망의 황금기를 열었는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열과의 전쟁과 모든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 SMR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활용한 여러분의 투자 전략까지 알차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의 전력 소비량을 두고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들 하죠. 비유가 참 재미있는데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을 그냥 집어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구글에 검색할 때는 0.3와트시 정도의 전기가 쓰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하면요. 무려 2.9와트시가 필요해요. 거의 10배죠, 10배. 질문 딱 한 번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서는 아예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거대한 전기 공장이다. 이게 그냥 서버 몇 대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시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엄청난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의 전력 인프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데 바로 여기서 전력 설비 산업의 황금기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정작 북미 같은 핵심 시장의 전력망은 70% 이상이 수명에 다 된 낡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같은 핵심 부품들은 지금 주문해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0조 원. 이게 지금 국내 주요 전력 설비 회사들이 쌓아놓은 수주 잔고입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온 거죠. 근데 전력만 많이 공급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기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열입니다. 이제 AI 인프라의 또 다른 전쟁터, 이 열과의 전쟁으로 한번 가보시죠. 원래는 우리가 컴퓨터에 펜 달아서 바람으로 식히잖아요. 그걸 공냉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성능 AI 서버에서 나오는 열은 이 정도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물 같은 액체를 쓰는 액냉식입니다. 이게 공기보다 열을 식히는 효율이 수십 배는 더 좋아서 최신 GPU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액냉식도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액체 냉각은 말 그대로 제일 뜨거운 칩에다가 차가운 판을 딱 붙여서 열을 쏙 빼내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액침 냉각이라는 건 아예 서버 컴퓨터 전체를 특수 용액에 풍덩 담가버리는 거예요. 훨씬 과감하죠? 당연히 둘 다 기존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을까요? 칠러 기술로 유명한 GST, 글로벌 1위 업체랑 손잡은 KN솔, 그리고 특수 냉각유를 만드는 SK엔무브, 글로벌 강자인 버티브의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인성정보 같은 회사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흔들 게임 체인저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인데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내내 그것도 탄소 배출 없이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빅테크들한테는 이게 거의 궁극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하필 SMR일까요? 이유는 정말 명확해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해가 뜨고 바람이 불어야 하잖아요. 근데 SMR은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죠. 게다가 탄소 배출이 없으니 ESG 목표도 딱 맞고요. 제일 좋은 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송전만 걱정도 없죠. 기존의 거대한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고 싸게 지을 수 있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대형 원자로 하나 지으려면 평균 91개월, 거의 8년이 걸려요. 근데 SMR은 29개월, 2년 반이면 뚝딱입니다. AI 시대에는 이 속도가 곧 경쟁력이죠.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서 트럭에 딱 실어서 데이터 센터 앞에 배달해주는 맞춤형 원자로라니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와 손을 꽉 잡고 원자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독점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말하자면 SMR계의 TSMC, 즉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 인프라가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데?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역시 ETF겠죠? 지금 시장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코덱스는 LS나 효성 같은 국내 전력설비 대표주에 집중하는 상품이고요. 타이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뉴스케일 같은 글로벌 SMR 기업까지 담는 액티브 펀드예요. 또 라이즈는 좀 더 많은 국내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면서 운용 보수를 낮춘 게 특징이고요. 각각의 전략이 다 다르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잘 따져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이런 ETF에 투자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ISA 계좌를 활용하면 수익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름은 어려운데 그냥 절세 만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번 돈은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거든요. ISA가 진짜 좋은 이유는 손익통산이라는 기능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A라는 ETF에서 300만 원 벌고 B라는 ETF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고 쳐봐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 본 300만 원에 대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근데 ISA에서는 이걸 합쳐서 순이익, 즉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근데 그 200만 원은 또 비과세 한도 안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내도 될 세금을 아껴주니까 수익률이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투자 파워업 전략이죠. 정리해볼까요? 예전에 골드러시 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SMR로 전기를 만들고 변압기로 전기를 보내고 냉각 기술로 열을 식히는 이 거대한 인프라 생태계가 바로 21세기의 청바지고 곡괭이인 셈입니다. 전력, 냉각, 그리고 원자로. 이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불붙었습니다. 이 거대한 AI 인프라 전쟁의 다음 격전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그리고 그 기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